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에 앉았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소개를 양쪽으로 좌청룡 500호 하겠습니다. 좌청룡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또 한 번 외출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 습관 될 것 같아요. 외출하는 거.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외출했던 곳은 55살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5 플러스 커뮤니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 이게 어떤 단계별로 좀 있는 것 같다. 먼저 55 플러스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리빙이 있고 어시스티드 리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널싱홈이 있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앉은 곳은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말할 때 요즘 실버타운이 엄청나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실버타운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게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티드 리빙의 어느 중간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퍼실리티들이 어떤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의 데피니션을 우리 미숙이 언니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에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롱텀 케어 할 때 그 6가지 ADL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비티를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넘버 원 걸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딩 샤워할 수 있고 옷 입고 밥 먹고 용변 조절할 수 있고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이제 롱텀 케어도 퀄리파이가 되는데 네. 이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에 보통 롱텀 케어를 갖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2가지가 있으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냥 거기다 두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롱텀 케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쓰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들도 만약에 그 2가지 정도를 못 하신다. 너무 혼자 케어하기 힘드신다. 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일 경우에. 네, 부부가 있다가 혼자 이제 되셨는데 너무 사실 이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 노인성 우울증 진짜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 그런 분들은 이런데 이제 그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에 들어오셔서 그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또 뭐 액티비티도 참가하고 밥 해주는 거 먹고 약도 챙겨주는 것도 보살핌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옷도 잘 입을 수 없으면 옷도 입혀주고 또 뭐 베딩도 해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좋죠. 근데 개인도 외롭긴 한데 제가 아시는 분은 부부인데 타주에서 이제 여기에 내려와서 사시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치. 그분들도 해당이 될 것 캔디데이트가 같아요. 될 수가 있죠. 그치. 네. 그분들도 여기 오셔서 뭐 다른 커플을 만나시기도 하고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같이 사귀시면서 식사도 그러니까요. 같이 하시면 훨씬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회 같은 데 나가거나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일주일에 구역 식구도 있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사람들 교회도 노인회 만나서 같은 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같이 무슨 뭐 식사도 하시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팍 같은 데 가시기도 하고 이런 거는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종교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집에 갇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TV를 틀어놓는 이유가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저는 근데 이해가 가요. 언니 해봤어? 아니 왜냐면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이렇게 털 빠져.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떨 때 집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혼자 TV를 켜놓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막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한 6시간을 TV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야. 맞아. 뭔가 자꾸 포커스하고 싶은 걸 찾는 거지. 자꾸 찾는 거야.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런데. 그래서 어머 이건 아닌데
나중에 혹시 혼자가 됐을 때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닌 것 같아. 이건 곤란하지. 이건 곤란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시스티드 리빙 그 커뮤니티 안에, 퍼실리티 안에 있으면 그럴 때 그냥 누구 혹시 밖에 나온 사람 있나? 그렇죠. 아니면 뭐 몇 호에 내가 좀 친한 친하고 분이 싶은 사람이 있나? 있어. 그러면은 뭐 해? 그리고 같이 여기 내려와서 차 한잔 할까? 그냥 내려와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의 어시스트 리빙 그 홈은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를 나가야 할 필요가 없으시겠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그 2층도 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잠깐씩 일광욕도 하고 잠깐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텃밭도 있다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방문한 이곳은요, 한국인들을 위해서 텃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그걸 따서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흙을 만지면서 일하실 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밖에 나가실 필요가 없는. 그리고 나는 여자라서 그런지 제가 워낙 그 집안이라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진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병간호를 하셨어 병원에서. 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우신 데다가 남의 손길을 싫어하니까 아버지 이거 보지 마세요. 네, 보셔야 돼. 보셔야 돼. 그랬는데 엄마가 그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간병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걸 하고 나니까 나가 떨어지신 거야. 그럼.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한 여자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밥 나오지. 그렇지. 청소도 해주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오는 게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시스티드 리빙의 기본이 삼시세 때 밥,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간식을 2번 제공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커피나 이런 음료수는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요. 그러니까 집안일에서 탈출하실 수 있잖아. 맞아요. 엄마들은. 근데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 왜냐면 부엌이 있으셔. 짝꿍 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바로 옆에 또 아시 게이트를 딱 지나면 그렇지. 장을 방어하실 수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싫으신 분은 너무 안성맞춤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DL 중에서 2가지를 반드시 못해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또 식사를 하기 싫거나 만들기 싫거나 이런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 아까 그 ADL의 그 조건은 우리가 롱텀 케어를 받기 위한 조건이지 맞아. 꼭 여기에 그건 아니야. 그건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이제 그 어시스트 리빙 센터를 들어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그렇지. 보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미국 평균 어시스티드 리빙 홈의 원베드룸 가격이 4,500불이에요. 그럼 한 달에 4,500불을 내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갈 거야.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러나 돈이 있어. 이러면 올 수 그러면 있지. 가능하다. 아니, 이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그럼 돼. 해야 돼. 돈이요, 돈. 에버리지 그 원베드룸 렌트가 얼마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베드룸 요즘은 새로 이 정도 시설이면은 적어도 한 2,000에서 2,500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500 조지아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데는 조지아고요. 만약에 LA나 뭐 뉴욕이라고 그러면 원베드룸이 뭐 4,000불일 수도 5,000불 있어요, 되겠죠. 여러분. 이제 2,000불로 잡고 케이블 안 내지? 그 다음에 가스비도 없지? 전기세 이런 거. 인터넷 안 내지. 인터넷 안 내지? 전기. 그러면 유틸리티 전혀 안 전혀 내잖아요. 전혀 안 거잖아. 내니까 뭐 2,300불? 뭐 잡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갭은 식사, 그 다음에 청소. 그리고 차도 봐요. 여기서는 뭐 셔틀이 있잖아요. 셔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차 비용 플러스 차 보험. 그것도 빠지는 거. 그렇지. 차하고 차 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보험이 한번 비싸요. 실제 그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느냐 우리가 조지아에 살면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삼천불은 굉장히 빠듯하다. 빠듯하다. 굉장히 빠듯하다. 그 이유가 집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모기지가 껴있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차 한 대, 집 한 대만 갖고 있어도 1,000불 이상이 들어간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식비,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3,000불이 두 사람이 살기에 엄청 빠듯하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냥 뭐 헌금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려면 5,000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시는 곳마다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규모 있게 쓰시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리빙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그쵸.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원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 확률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프로퍼티 텍스도 카운티에 따라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처럼 아파트비가 2,000불이야. 이러면 그분들은 나 우리 집에 있으면 돈 안 들어? 이렇게 된다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닌데. 아닌데. 사실 우리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하고 하는 이유를 찾자면 굉장히 베네핏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 입장에서 일단 이런 곳에 오셔서 식사 대접 받고 그렇게 또 보살펴주는 여기 케어기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여기가 그런 정부에서 어떤 레이쇼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케어기버 한 명에 여기 주민 15명은 무조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약도 챙겨주시고. 약은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뭐 어떤 데는 이제 그 의사분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뭐 그 의사들이 여기 오셔서 진료를 봐주시고 한다고 뭐 또 그 얘기 들은 데도 있고 한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될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텐즈에 있구나. 그럼 예. 그거는 absolutely. 왜냐면 제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외동딸. 아버지가 퇴원을 하셨어, 어제. 그럼 엄마랑 집에 사신다는데, 첫 번째, 엄마가 걱정이 되지. 엄마 걱정되지. 엄마가 이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지팡이 짚고, 하다못해 그 옆에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걸으시는데도 그 길이 조그만 경사가 져도 걱정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생활 하나하나가 다 그냥 걱정.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동생들은 나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해. 아들은 아들이에요. PD 아들이래. 아들들은 그냥 그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아빠의 그 반경, 걸어 다니시는 모습, 생활하신 걸 다 생각하면서 이러시면 어떡하지, 저러시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 있으면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계시니까 실버타운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 실버타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한국 실버타운이 물론 어떤 그 이제 레벨에 따라서 있겠지만 보증금처럼 많이 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돈을 내고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팔아서 내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심한 거는 뭐 10억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고 럭셔리는. 해요. 그러고도 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잖아요. 큰 돈을 내지. 근데 미국은 어시스티드 리빙이 한국의 실버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보증금 제도는 사실 없어요. 그냥 렌트. 1년 계약, 렌트 렌트 개념이에요. 디파짓 내는 거예요. 네네. 디파짓.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조지아에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의 한인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시애틀이나 뭐 아니면 시카고, 뉴욕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자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이주한다고 당연하죠. 봤잖아. 첫 번째 기후. 기후가 너무 그러니까 딱 한국의 부산, 울산 날씨 정도 되거든요. 춥지 않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씨예요. 그러니까 추운 거 중요하지. 싫어하시잖아요. 중요하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인타운이 너무 잘 형성돼 있어. 한인타운이 컴팩하게 모여 있고 깨끗하지. 네. 그러니까 뭐
그로서리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보험, 부동산, everything이 다 한국말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죠. 그 다음에 세금이 싸요. 집을 사시면 세금이 싸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다가 코리안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는 건 내가 친구를 얼마든지 사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교회를 가시든 성당을 가시든 절을 가시든 그죠? 그리고 의료 혜택이 한국말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 그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없어요. 조자. 그게 정말 커. 네, 뭐 서부의 지진, 산불,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뭐 스노우 스톰 이런 거 없이 토네이도, 네. 홍수. 네, 홍수 이런 거 없이 조제가 초록으로 완전히 뒤덮인 곳이잖아. 그리고 집들이 다 숲에 쌓여 있고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조자로 이주를 하세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물가가 싸다. 그래서 그렇지. 생활비가 적게 든다. 뭐 집값. 세금도 싸고 다 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는 어르신들을 늘 모시는 일을 해왔으니까 물어보시는 게 그럼 나는 양로원은 어디로 가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골프 치시고 뭐 그 집에서 누리시고 뭐 뒤에 텃밭 가꾸시고 열심히 다니시다가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럼 다시 우리 자녀들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여기에 그런 퍼실리티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시스트 리빙을 소개할 때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사실 여기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내보낼 때쯤 아마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내돈내산 이런 소리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저희가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희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거기서 한번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이유가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를 만나는 그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메디케이드가 없어.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는 메디케이드가 없어. 그러면 최 대표,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나중에 요양원 가고 양로원 갈 때 최 대표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오픈한다 그랬을 때 반드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면에서 부담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와봤더니 괜찮은데?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나라면 들어오겠느냐?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막 패스트 포워드해서 내가 80이라면 내가 85세. 알았어요. 내가 85세다. 나는 아직도 여행을 더 다녀야 돼.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막 요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뭐 맨날 영양가 없는 것만 막 김치 쪼가리다가 밥만 먹고 막 그런다. 내지는 막 TV를 막 8시간씩 막 본다. 김치하고 김하고 계란만 계속 먹어. 그러면 근데 제가 이래봬도 또 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언니가 어떻게 배는데? 홈메이드만 먹어. 언니는. 언니가 어떻게 보이는데? 그냥 아무거나 언니 다 그렇게 먹고 보여. 생겼잖아. 홈메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홈메이드를 먹어야 되니까 그거 면에서는 굉장히 베네핏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미숙 언니는 워낙 성격이 차분하고 목소리도 곱고 좋아서 사람 사귀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난 들이받는 걸 잘 안 해. 아니 근데 여기 오면은 그 분위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죠? 싶다는 생각으로 계시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네, 같고 네. 또 서로도 삶이 다른 분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눈다는 의미라고 하면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실 그냥 나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식사하고 방이 방에 나요. 따로 가 맞아. 계시고 그러니까. 산책하시고.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한국 분들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는 섞어서 우리가, 그죠? 안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면 안 법에 되니까. 걸려요. 그럼요. 그러면 다른 영어도 배우고 그렇지. 영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고 다른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니네는 그러냐 뭐 신발 신고 사냐 아니 그 사람들 옛날 얘기도 듣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어시스트 리빙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지금 막 상상을 하고 있어. 내가 여기 들어오면 막. 아니 일단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접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막 듣고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섞여 사는 거 싫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실 외로움이 엄청 큰 문제가 되죠, 노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식으로 어시스트 리빙을 할 때에 한국밥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시스트 리빙의 특징이 사실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모빌리티가 좀 들어오게 떨어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커나 지팡이를 짚으시더라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레벨이 좀 나눠져 있는 게 간호사의 숫자 혹은 본인의 그 건강 상태로 여기 갈 수 있다, 여기 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롱텀 케어라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의 롱텀 케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데이 케어나 홈 케어가 너싱홈 레벨이잖아요. 메디케이드를 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때 너싱홈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홈 케어, 데이 케어가. 근데 어시스티드 리빙은 너싱홈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분 그렇죠. 여기 못 와요, 언니? 윌체어 바운드가 들어올 수는 있지.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지만 베드 바운드는 안 돼요. 완전히 누워 계셔야 완전히 되는 누워 분은 안 계시는 되고.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널싱홈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게 많이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1대1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널싱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죠. 여기는 어떤 룸 서비스, 내가 하루를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널싱홈은 거기에다가 뭐 치료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간호사가 돌봐줘야 되고 하는 게 포함이 되니까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시스티드 리빙을 생각하실 때 양로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로원을 생각하셔서 오시는 걸 겁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양로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냐. 내가 더 아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 네. 근데 여기 오시는 레벨 자체가 양로원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아주 건강하시고 보통 그 노멀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직 여기를 들어오실 레디가 안 되신 거죠. 오고 싶으면 그죠? 오지만. 네. 진짜 내가 밥을 해서 먹고 싶은데 정말 안 돼. 못 하겠는 거야. 장도 볼 수가 없고 요리도 못 하겠고 그 정도로 이제 쇠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사이가 연세가 되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바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카메라를 장치해둬서 그걸 가끔 들여다봐요. 왜냐면 어머님이 불에다가 뭐를 얹어놓고 새까맣게 태운 걸 몇 번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자기가 그냥 가끔 엄마 뭐 하지? 그러면서 열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스토브 위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세요. 건망증. 건망증과 치매의 그 사이 우리가 나 치매인가 봐 라고 말하는 그 단계인 거예요. 가깝게 사는 먼 친척 한 분이 이제 치매 초기를 앓으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하시는데 자꾸만 누구야 이러고 물으시 1년 전부터 그러시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잠깐 뵀는데 날 보고 진짜 누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려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내가 치매인가라고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핸드폰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치매예요. 근데 내 핸드폰 어딨지? 냉장고 속에 넣어놨네?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어르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경계를. 건망증이든 치매든 불 켜놓은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펜션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롱텀 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 와서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난번에 언니가 또 얘기한 게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연금에다가 넣고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롱텀 케어를 얘기할 때 내 집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홈케어를 도와주는 사람이 받아서. 와서 홈케어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홈케어를 받아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홈케어를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3교대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누군가 하나 있으면서 뭐 8시간을 쓴다든지 12시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은 간병하다 암 걸린다는 게 그럼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하기 쉬운 소리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든 자녀든 누구를 간병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90살이면요. 자녀도 이제 70 다 됐거든요. 그럼 70 다 돼서 다시 또 노인을 모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시스트 리빙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이제 ADL 얘기했어요. 하루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6가지 일들 중에서 두세 가지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면은 롱텀 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어시스트 리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못하면 불편하면 두 못하면. 가지가 이제 원래 거기에는 사실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ALS라는 병에 걸리면 바로 두 가지가 무조건 아니어도 안 무조건 되는 하면 거지, 되는데 무조건. 그것은 어시스트 리빙 퍼시스트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예, 거기는 제외겠죠. 치매와 ALS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 그거예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런 퀘스천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와치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거지.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바지를 입으시다 넘어져서 힙본이 나간 거예요. 한쪽 다리로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잠시 까먹은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바지 입으실 때 침대에 앉으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다리 끼고 이렇게 하고 넘어져서 힙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십니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에서 약 먹는 걸 잊어버리십니까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약물 남용이에요, 여러분.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 안 나오시니까 이제 문 두드리고 우리는 그러면 딱 긴장을 하잖아.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정말 이렇게 넘어져 계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뭐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유가 약을 2개를 드신 거예요. 금방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가서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잠드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을 드시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성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데 그 약을 또 먹은 거예요. 아침 약 먹고 저녁 약을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거였어요. 바닥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까 그거였어요. 진짜 이거 우리 한번 다뤄야 되는 얘기인데 노인분들 드시는 약을 전부 다 가져오시라 그래가지고 몇 분을 이렇게 약사랑 같이 구부혈을 했더니 거기에 이 병원에서 지어준 약에 진통제가 있고 이 병원에서 지어준 약에 진통제가 있고 진통제를 더블 트리플로 드시고 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겹치는 약이 그렇죠.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모르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알이 10알이면 그 중에 2알만 빼고 다 안 드시게 했더니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대. 이렇게 오용남용 하시는 거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빠요.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본다? 우리 간병인이 돌본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시스티드 리빙에 이제 계시면 여기에서 간병인이 엄마를 나보다 더 잘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러는 게 아까 말한 외로움. 그래서 사회 활동을 좀 더 하면
병을 늦출 수가 있느냐, 또 더 좋아지실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모시는 분 중에서 부부가 치매이신 분이 있으신데요. 가끔 저한테 어머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러시고 그냥 택시 타고 나가세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이러시면서. 근데 지금은 저한테 아유 이 자리 내가 양보해도 돼 걱정 마 대표 이러세요. 한 1년 정도 계셨는데요. 좋아지셨네. 그게 먹는 약도 똑같아. 다 똑같아. 이유가 사회활동. 그럼 친구가 그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중요한 옆에 거죠.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도와드리고 하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낫지는 않아요. 그렇지. 진짜 치매가 나을 수는 없죠. 낫지는 않지만 나빠지지 않고. 그렇지, 그렇지. 우울증은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럼. 그거는. 그래서 사회 활동을 우리 부모님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난 친구 많아. 이게 아니고요.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임프루브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생각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럼요.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자 있는 경우에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어디든지 내가라도 갈수 가서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이제 뭐 사고가 많이 나서 뭐 못한다든지 뭐 하여간 여튼지 간에 그렇게 되는 순간 아이솔레이션 되니까 발이 맞아요. 없어진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외로우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은 저희 센터도 그렇지만 간호사가 상주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베네핏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눌러서 사람을 부르든가 뭐 앰뷸런스를 부르든가 아니면 전화해서 나 지금 빨리 와줘야 되겠어 하는 일이 잦으신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읽어봐 이거.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저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죄송한 일인데 저는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한다는 건 저는 정말 못해요. 상상을 못하지. 못해요. 근데 왜? 진짜 봐. 아침 먹고 돌아서면 생각해봐.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상을 차렸어. 같이 먹었어. 그다음에 설거지를 해. 그리고 상 다 치워. 남편은 뭐해? 그리고 조금 있는데 좀 있다가 또 점심을 해. 똑같은 일을 하루에 3번 반복한다.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거야. 세상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 거야. 오 마이 그건 갓. 나도 못해. 근데 봐봐, 삼시세끼 반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 특히 청소 중에 어려운 게 욕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힘든 건 다 남편한테 시켜요. 언니 그래도 언니 남편처럼 잘 하시면 다행이지만 안 한다고 뻗팅기면 결국 여자들이 하게 되는데 안 한다고 뻗팅겨? 안 하느라고 뻗친기보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안 닦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 나는 그냥 안 하고 살기로 했다. 뭐 이런 분들 그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어시스티드 리빙은 어쨌든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청소를 와서 청소해주죠. 해준다고. 그게 이제 딥클린 해줘요. 그리고 냉장고부터 제가 다. 한번 손님 집에 이제 집을 판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랑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오렌지 주스를 먹으라고 내놨어. 근데 오렌지 주스가 시커먼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시커멓지? 그리고 내가 잠시 계셔보세요. 그리고 내가 냉장고에서 열었어. 봤어.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났어. 오 마이 갓.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 와이프가 치매에 있으시고 남자분이 와이프를 간호를 하시면서 집에서 사셨던 부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로 집에 병이 일단 둘이 중에 하나라도 생기면 같이 이렇게 둘이 아이솔레이트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 이게 이렇다고 그랬더니 몰랐다고 본인도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걸 마셨어? 계속 그분은? 마시지 않았을 것 같아. 안 마셨을 것 같아. 근데 손님이라고 왔으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 했을 것 내놓는다고 같아. 한 거였겠지. 어.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들어있었는지 모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시는 다른 음식도 나는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야. 맞아. 그래서 이거 다 버리시고 새로 사시라고 아니면 다른 곳에 혹시 누가 이 집안일을 도와주실 분을 좀 부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어시스트 리빙 가시라고 할 맞아. 거야. 난 그때는 맞아. 그걸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닥쳐야지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그냥 아파트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시스티드 리빙이다. 이거를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그게 눈에 띄는 거지. 사실 내가 그냥 관심 없는 어떤 에리아에서 일하고 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 박 PD도 전혀 모르고 다닐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의 유지 관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하우스에 살면 뭐 바깥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우스에 사시는 어떤 그 이제 혼자 되신 아버님을 모시거든요. 그 아버님 잔디를 저희 직원이 깎아요. 가면 여름에 밀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깎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아버님이 그 집에 사시는 게 그랬고 완전히 집이 이 잡목이 자라갖고 밀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한 2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싹 깎아드리고 아버님 샤워도 시켜드리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착한 스텝이 긍휼한 마음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용역을 맡기잖아요. 뭐 잔디 깎는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을 부르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내 백야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싫은 거야.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싫으신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너무 이제 프로텍티브 해지는 거죠. 나이 겁나는 들수록. 거죠. 혼자 사니까. 겁난다는 표현이 맞다. Yes. 그 다음에가 이제 당연히 식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고 계신가. 아침에 햇반 열어서 김치와 김과 계란 후라이를 드시는 건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먹는 보면 알 수 있지 아니 않나? 정말 그 식사의 영양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유통기한 지난 그렇지. 음식을 아까 자기가 드시지 말했지. 않는 것만 해도 땡큐인 거지. 그렇게 되면 집에 햇반이 많이 있다. 그럼 그런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굉장히 이번에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충격을 먹은 게 있는데요. 가족과 간병하시는 분, 그 이제 뭐 배우자시겠죠? 그런 분들은 착각과 거짓말을 한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시는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과 간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간병인, 돈 주고 하는 간병인은 그럴 리가 없고요. 가족이 간병하시는 배우자인 경우에. 왜냐하면 서서히 물들어가기 때문에 안 힘들어가 아닌 거죠. 힘들지. 힘든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간호해. 그러면은 엄마가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할 엄마는 별로 없어요. 우리 엄마는 괜찮다. 지금 하는 거지. 엄마는 하더라고.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이 너무 죽겠으니까지만 그동안 안 했잖아. 참은 거지. 참은 거지. 그래서 거짓말과 착각에 익숙하대요. 자녀들은 가끔 들여다보면 집도 깨끗하고 엄마랑 둘이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계시네라는 착각. 그리고 부모님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괜찮은 줄 아는 착각. 간병하시는 분은 자녀가 아니시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거짓말로 점철이 돼 있대요. 그리고 본인도 이게 물들어갖고 힘든지를 모르는 거지. 3년 전에 병 간호가 시작됐어. 그 3년이 지났잖아. 그럼 계속 내 허리는 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내가 거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니 그게 한국 사람에 대한 서베이예요? 아니 전체. 전체. 그래서 그 간병하시는 배우자가 알아 누워야 그때 돼서 알게 된대. 왜냐면 자녀가 하루 와서 돌봐보는 거지. 그러면 아니 엄마 이렇게 매일 힘들었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갔을 때 엄마가 그 코로나 때 간병을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가 없어요. 바톤 터치를 무슨 서류와 검사와 다 통과를 해야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가자마자 엄마 좀 쉬게 하려고 제가 2주간 아빠한테 옆에 붙어 있어 봤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간병하는지를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엄마는 집에 가서 좀 쉬라 그러고. 근데 엄마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병원에서 그 간병 체어에 그 쪼그리고 쪽잠을 잤으니 허리가 안 아프고 눈도 나빠지고 막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나름 체험을 해봤어. 근데 그거 너무 진짜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배우자가 간병을 할 시에 거짓말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왜 믿어지지 이게 않는다. 아니라 본인도 거짓말인지 모르는 모르고 거짓말을 착각이야. 하는 그리고 거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식한테 속내를 그렇지. 딱 이렇게 크게 다 말 못해. 그냥 내가 좀 참지 그런 사실 생각들. 우리도 손님 중에 보면 분명히 편찮으신 분은 한쪽 스파우스였는데 다른 스파우스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티드 리빙에 오시는 거를 겁내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디 내가 4,500불이 있냐 막 이러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소셜 나오는 거,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고 거기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여기는 대상이 안 되고, 안 되고 정부에서 다 해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고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리타이먼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401k가 있던지 아니면 집이 무슨 있던 렌트를 집이 있잖아. 집이 자기가 사는 집도 있거니와 뭐 렌털 프로퍼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이제 그 기법할 건 기법하면 맞아요. 충분히 자기가 좀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롱텀 케어의 홀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좀 살다가 가자.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땐 메디케이드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어시스티드 리빙은 메디케이드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로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4,500불이잖아요. 그럼 메디케이드에서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얼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널싱홈도 메디케이드로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누가 내느냐 이거죠. 나머지 그렇죠. 돈을. 그죠? 그럼 그 나머지 돈을 누군가가 준다면 그게 수입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를 못 받게 돼버리는 거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2,500불을 보태줍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아예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가실 때는 정부 펀드가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돈 쓰고 디그니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을 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삶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안 물려줘도 잘 삽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지 110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미 정리 끝났어 이러시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효자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시스티드 리빙 홈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후,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패널들도 수고하셨고,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